맞짱 힘과 운동 교과서 내용을 정리할 건데, 먼저 힘과 운동이라서 대단원으로 힘이랑 운동 이렇게 크게 두 개의 대단원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힘 단원에서 먼저 힘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면, 물체에 작용하여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물체의 운동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힘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먼저 힘의 3요소를 보았을 때 힘의 크기, 힘의 방향, 그리고 마지막 힘의 작용점이 있는데, 이걸 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다 표현해야겠죠. 그래서 이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벡터에서 벡터의 처음 점이 이 점이 작용점이 되고, 화살표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될 것이고, 길이가 벡터의 크기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힘의 크기를 합할 때 이렇게 벡터의 합할 텐데, 먼저 이 A 벡터랑 이렇게 B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이 두 개가 힘이에요. 네, 그쵸?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하려면 먼저 벡터의 시작점을 일치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일치를 시키고, 그 다음 합하는 방법은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대각선을 그리면 이 대각선이 이 A 벡터와 B 벡터를 합한 게 됩니다. 그러면 뺄셈은 어떻게 하느냐? 뺄셈은 더하기만 알면 쉬운데, 원래 더하기를 할 때 그냥 계산할 때도 예를 들어서 A 빼기 B를 하면은 A 더하기 마이너스 B로 보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생각을 해서 A 벡터 빼기 B 벡터를 할 때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라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B 벡터는 그럼 뭐냐 생각을 했을 때, B 벡터랑 크기는 같은데 방향은 완전히 정반대인 그런 벡터가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고, 그래서 A 빼기 B 벡터는 이 두 개를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그 대각선인 이게 A 벡터 빼기 B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힘을 표현하고 그 힘의 합과 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힘의 종류를 알아볼 텐데, 먼저 힘을 구분을 할 때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먼저 작용 방식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접촉력과 비접촉력이 있는데, 접촉력은 말 그대로 접촉을 해야지만 작용을 하는 힘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마찰력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그와 반대돼서 비접촉력은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예를 들면 중력과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기본 힘은 기본 힘이란 게 있는데, 이거는 이 힘들만 이용해서 다른 모든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네 가지 힘을 얘기합니다. 일단 네 가지 기본 힘으로는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이 있는데, 이 네 가지 힘 중에 중력이 가장 작용 범위는 넓지만 그 대신 가장 힘의 세기가 약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전자기력은 원자 사이의 힘을 주로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앞에서 말한 중력은 그 행성과 행성 간 이런 약간 거시적인 세계를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양력과 강력의 경우에는 그 원자 핵 내부와 같이 매우 좁은 그 범위 내에서 작용을 하지만 그 대신 힘의 세기는 꽤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힘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자연계의 법칙들 이 네 가지 힘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네 가지 힘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의 그 이론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그 대통일 이론이라는 것인데, 현재 이 네 개를 모두 통합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였고, 그 전자기력이랑 양력을 합치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앞에서 네 가지 기본 힘 중 하나였던 중력과 무게라는 것에 대해 할 텐데, 일단 물체와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하고, 앞에서 말한 중력은 이 만유인력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좁은 의미의 중력은 그 만유인력들 중에서 지구가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해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게 지구가 당기는 힘인데,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 위에 있는 저희는 그 원심력까지 느끼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해야지 정확한 중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게란 무엇이냐 하면 그냥 저희가 느끼는 이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수직항력이라는 힘이 있는데 간단해요. 수직항력이란 물체가 접촉하고 있는 면이 물체에 대해 수직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말해요. 그리고 장력이라는 힘도 있는데 이것도 간단해요. 장력이란 팽팽한 줄이 잡아당기는 힘을 말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으로 마찰력은 물체가 어떤 면과 접촉하여 힘을 받을 때 그 힘을 방해하는 힘을 말하는데 정지마찰력과 운동마찰력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계하대 시간에 좀 많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정지마찰력은 물체가 정지한 상태에서 최대 정지마찰력보다 작은 힘을 받으면 그 힘과 같은 크기의 마찰력이 작용해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힘을 말하고 운동마찰력은 물체가 어떤 면에 접촉하여 운동할 때 받는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말해요. 지난번 계하대에서 나왔듯이 항상 최대 정지 마찰력이 운동 마찰력보다 큽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이 마찰력의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 가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고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접촉면에서 분자 사이에 공유 결합을 해서 냉용접이 일어난다는 가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찰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를 이용하면 운동 마찰력의 경우에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촉하는 시간이 짧아져서 그래서 마찰력이 작다. 이렇게 최대정지 마찰력보다 운동 마찰력이 작다는 것까지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론으로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두 물체의 표면이 실제로는 울퉁불퉁해서 접촉면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한다는 설이 있는데 이 효과는 매우 작은 걸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찰력들이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최대정지 마찰력이랑 운동 마찰력 모두 수직항력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다면 그 비례할 때 그 상수가 무엇이냐 하면 두 물체에 따라 변하는 마찰 계수라는 상수가 있어요. 최대 정지 마찰력을 계산할 때는 정지 마찰 계수라는 게 있고 운동 마찰력을 계산할 때는 운동 마찰 계수라는 걸 이용을 하죠. 그리고 마찰력과 비슷하게 저항력이란 게 있는데 저항력은 보통 유체 속에서 어떤 물체가 지나갈 때 받는 저항력을 말하는데 속도에 비례하거나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운동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속도와 가속도가 있어요. 먼저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속도란 무엇이냐 하면 위치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속도는 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에요. 그리고 이게 상대 속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움직이는 관측자가 다른 움직이는 물체를 보았을 때 꼭 움직일 필요는 없긴 한데 하여튼간 그래서 그 물체가 어쨌거나 실제 속도와는 다르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속도가 상대 속도라고 하죠. 속도의 벡터 차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뉴턴의 운동 법칙 1, 2, 3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관성의 법칙은 갈릴레이가 먼저 사고 실험을 통해서 이걸 이야기를 했고 뉴턴이 이걸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처음에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라고 해서 뉴턴 운동 제1법칙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으로
운동 제2법칙으로는 가속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가속도의 법칙은 속도의 변화는 질량이 일정할 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는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식으로 표현한 게 그 유명한 F는 ma예요. 그 다음으로 운동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 이것도 많이 들어본 법칙이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두 물체 사이에서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다른 물체도 그 물체에 같은 크기의 힘을 가해준다는 법칙인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걸을 때를 생각을 해서 이걸 설명을 해보자면, 땅이 있고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요.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걸어갈 때 이쪽으로 발을 딱 박차겠죠? 그러면은 사람이 발로 땅에 힘을 이렇게 주면 땅이 발에다가 힘을 이렇게 주니까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의 한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힘을 받는 물체들이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인가를 볼 건데, 먼저 1차원, 즉 직선상에서만 운동하는 게 더 계산하기 편하니까 그런 경우들을 보면, 먼저 등속 직선 운동이 있는데, 등속 직선 운동은 말 그대로 물체가 같은 속도로 직선 운동하는 거를 말해요. 이 경우에 가속도는 당연히 0이겠죠? 속도가 일정하니까. 그리고 변이는 시간에 따라 비례해요. 이것도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속도가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했는데, 이게 일정하니까 결국 시간에 비례해서 변이가 커지겠죠? 그 다음으로 등가속도 운동이 있는데,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으로 속도의 그래프가 시간에 비례한 직선 형태로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속도가 v0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시간 t까지, 그럼 시간 t 초의 속도를 그냥 v라고 할게요. 이렇게 선형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여러 공식을 유도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 시간 t일 때 속도 v를 알아보고자 하면은 일단 기울기가 가속도 a겠죠. 그러니까 v는 v0 플러스 at라는 공식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로 또 하나 공식을 구해보자면, 이게 속도의 그래프에서 밑면적이 넓이란 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이를 s라고 하면은 s는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2분의 1의 v0 플러스 v의 t가 되는데, 이를 전개를 하면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돼요. 그리고 이 두 식을 잘 정리하면 이 두 식을 잘 정리해서 시간을 없애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는 또 다른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공식이 대표적인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공식이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단진동 운동이라는 걸 말할 수 있는데, 단진동은 원점에서 변이에 비례하는 복원력을 받으며 진동한 운동을 말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용수철 진자가 있어요. 용수철 진자도 힘이 F는 KX니까 거리에 비례하는 복원력을 받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변이는 A 사인 오메가 t, 속도는 A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가속도는 A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가 돼요. 여기서 오메가가 무엇이냐 하면 각진동수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으로 2차원 운동이 있는데, 2차원 운동에서 첫 번째로 볼 것은 포물선 운동으로, 앞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2차원으로 약간 확장된 거라 봐도 돼요. 이게 2차원 운동이면, 포물선 운동은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할 때 비스듬히 던져진 물체의 궤적이 포물선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때
수평면에 평행한 축을 X축으로 하고 수직한 축을 Y축이라고 하면 X축 방향으로는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뉴턴의 제1법칙에 의해서 그냥 등속 운동을 하게 돼요. X축 방향으로는. 그리고 Y축 방향을 보았을 때는 그 중력만 작용하죠. 그러니까 F는 ma라는 공식에 의해서 중력 가속도만 아래로 받게 돼요. 그러면 그 1차원 운동에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공식 3개를 봤죠? 이 공식 3개를 이용해서 포물선 운동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두 번째로는 원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원운동은 그냥 말 그대로 물체가 특정한 원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항상 물체의 속도와 각속도 사이에는 V는 얼오메가라는 공식이 성립해요. 여기서 V가 속도고, 얼이 반지름이고, 오메가가 가속도예요. 특히 이 각속도가 일정한 등속 원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그냥 각속도가 일정한 경우를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타원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타원 운동은 대표적인 타원 운동으로는 행성의 움직임이 있고, 행성이 타원 궤도를 돈다는 사실을 케플러가 최초로 발견을 해서 발표했어요. 이상으로 제 첫 번째 맞장인 힘과 운동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